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깝깝해 하시는 부분 하나를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만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만성염증. 만성염증은 이제 제가 박민수 박사 채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현대인이 어떻게 보면 숙명 자체가 독소나 오염,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거하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건 필연적이고, 이걸 얼마나 잘 조절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너무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결합해서 이 이면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만성염증의 가장 중요한 만성이 들어가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만성 피로와 만성 통증일 건데요. 과연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이 어떤 증상을 보낼 때 이것들이 만성염증으로 가고 있는지, 자, 만성염증의 원인이 만성 피로와 만성 통증에 굉장히 많이 기인하고 있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 혹사를 시키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에는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이유 없이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힘들죠. 큰 대학병원들이나 다른 병원들을 다녀도 다 가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만 듣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괴롭고, 이유 없이 아픈 사람,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유 없이 건강이 점점점 나빠지는 사람, 이유 없이 너무 처지고 우울한 사람, 이유 없이 너무 기운이 없는 사람. 검사를 했는데 병은 아닌데 검사가 뭔가 정상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 전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검사들이겠죠. 자, 이렇게 이유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이유 없는 것들의 뒤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만성 피로, 만성 염증, 만성 통증. 자, 제가 하사회포를 연결한 것처럼 이 세 개는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만성 염증은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만성 피로는 또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만성 통증이 있으면 이게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피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처럼 이 세 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립니다.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대사증후군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해치는 세 가지 만성 트리오가 이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성 증후군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만성의 반대는 뭡니까? 급성이죠. 자, 급성이라는 것은 금방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치료법이 있고 해결하면 없어진다는 건데, 만성의 가장 문제점은 뚜렷한 해결책이나 치료법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몸에 스며들어서 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해를 가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만성 이 세 가지 증후군을 잘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에 검사는 할 수가 있죠. 뭐 CRP, ESR, 여러 가지 뭐 호모시스테인, 활성산소, 황산화 능력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의 어떤 부분들이 올라가 있다고 했을 때 만성 피로와 만성 통증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만성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만성 피로와 만성 통증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서로 맞물리면서 만성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기능을 개선시켜야 된다.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목하고 살펴보자는 거죠. 호르몬 기능, 혈관 기능, 면역 기능, 인슐린 기능, 스트레스 조절하는 기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점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만성염증의 부로는 만성 피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어떤 만성염증이 만성 피로에 의해서 좌우되는지. 자, 만성 피로라고 하니까 일단은 피로한 거죠. 피로하다, 피곤하다, 지친다, 이런 어떤 증상들이 있고, 두 번째는 피로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면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만성 피로를 가지신 분들이 항상 호소하는 증상이 목안이 따갑고 목에 림프절이 항상 부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성 피로가 있으면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림프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안이 따갑고 목의 림프절 이런 부분이 종대되거나 통증을 느낀다. 그 다음에 만성 피로의 징후 중에 하나가 이유 없는 근육통과 관절통, 두통. 그러니까 이 만성이라는 것들은 다른 원인들을 다 찾아봤는데 없을 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잠. 잠을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그건 100% 만성 피로입니다. 두 번째, 운동이나 작업을 하고 난 후에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24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이제 피곤하고 회복이 안 되고 힘들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피로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만성 피로로 넘어갔고 이것이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성 통증은 또 이제 급성 통증과 다르죠. 급성 통증은 상처가 났다, 다쳤다. 그래서 명확하게 원인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해결해서 고칠 수가 있고 그 예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고칠 수 있는 병, 이거는 되게 심각해서 고치기 힘든 병. 근데 만성은 특별한 이유나 외상 없이 진단을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여기저기가 아픈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죠. 등이나 옆구리 어깨가 자주 결렸다가 나았다가 다시 결린다. 계속 이렇게 결려 있다면 그거는 뭔가 기질적인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 에너지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게 만성 통증의 또 특징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심하게 아프고 칼로 베면 이렇게 벤 상처가 쫙 아프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은근히 이 부위가 아프고 쓰라리다. 그건 이제 신경의 변성이라든지 염증이 관여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 있으면 체력이나 활력에 저하가 동반되고 또 피로가 같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한 곳이 아픈 것보다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아픈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쳤을 때, 통증이 있을 때는 딱 그 부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는데 이건 두렵다기보다 굉장히 짜증이 난다. 뭔가 우울해지는.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몸속에서 돌아다니고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우울증이나 짜증을 동반하는 것이 만성 통증의 다양한 증상이고 아까 말씀드린 만성 피로와 만성 통증의 이런 증상들은 이것 자체가 어떻게 써요? 몸에 굉장히 지속적인 압박과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성 염증으로 가는데 염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났거나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우리 면역세포들이 모여서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적, 부종, 통증 같은 거를 염증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구가 되는 거죠. 자, 발적이라는 건 이제 혈액이 모여가지고 면역세포가 모이는 거고 붓는다는 것도 혈액이 모였다는 거. 그 다음에 통증은 당연히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반응인데 만성염증은 급성염증 그러면서 복구가 되는데 만성염증 복구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 염증이 남아있는 건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변에 불이 나면 그냥 꺼트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저기 숨어있는 부위들이 염증할 때 염은 부위 두 개잖아요. 그죠? 부위들이 계속 주위에서 잔부위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부위도 아니고 잔부위들이 계속 언제 또 불이 날지 모릅니다.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겠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어요? 잠도 못 자고 잘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염증이 있으니까 면역세포들이 이 부분을 긴장해서 주시해야 됩니다. 그럼 면역세포들의 기력,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잔불이 계속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불인지 아닌지 이제 완전히 애매모호해지니까 불 같은 것만 보여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 자기와 남을 구별하지 못한 병현군과 정상세포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자기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의 단계, PR을 구별하지 못하는 면역세포의 혼란 상태까지 오는 게 바로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자, 만성염증은 그런데 제가 살펴봤더니 만성피로와 만성통증과 결합이 되어 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못하죠. 면역계가 자가면역과 면역결핍을 일으키는데 만성적인 통증이 계속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염증이 계속 있는 것과 똑같죠. 계속 아프니까 면역세포가 계속 긴장해 있고 쉬지를 못하게 복구를 시키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또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면서 우리 몸이 계속 긴장해 있으니까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호르몬이 쉬지를 못하니까 호르몬의 교란, 그 다음에 만성염증 자체도 하나의 노폐물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어떤 정상적인 대사 과정이 안 되면서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 우리 몸의 면역계를 저하시킴으로써 질병에 취약한 몸, 자기를 공격하는 몸으로 바꾸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만성염증, 만성통증, 만성피로가 있을 때 저희 병원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검사를 했을 때 가장 취약성을 드러내는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자, 만성염증이나 만성피로가 있으면 피로하고 염증이 있죠.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복구하는 역할을 맡은 게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그걸 복구하더라 쉬질 못하고 계속 소진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성통증,
만성 통증이 계속 아프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성장 호르몬을 또 떨어뜨리거든요. 서로서로 경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 가지 만성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성장 호르몬 검사에서 성장 호르몬이 유의하게 낮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럴 때는 성장 호르몬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데 굉장히 주력해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 좋아하는 거 아시죠? 푹 자는 거, 숙면을 좋아하고, 근력 운동할 때 성장 호르몬 많이 분비됩니다. 특히 허벅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아르기닌 자체가 또 우리 성장 호르몬의 재료이기 때문에 아르기닌 풍부한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가 본인의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너무 삶의 질이 떨어뜨릴 때는 역치 위상으로 한번 올려줘야 되거든요. 탈출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그때는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이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만성을 통제하는 법, 그러니까 세 가지 만성염증, 만성통증, 만성피로를 해결하는 거는 세 가지 중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제일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제일 못하는데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잡고 함께 같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만성피로가 제일 약하다. 근데 쉬는 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만성피로부터 해야죠. 의외로 이제 만성피로를 잡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시간과 어떤 행동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보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만성염증은 말 그래도 염증을 줄여야 되겠죠. 항염증 치료가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오메가3, 유산균, 장이 어떻게 보면 염증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유산균이나 과일, 채소 등을 충분하게 섭취해서 장의 장내세균 수분을 높여주고, 오메가3를 통해서 혈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는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휴식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발효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피로한 사람들은 소화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때 발효 음식을 먹어서 소화기능을 도와주게 되면 피로도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만성 통증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증을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너무 약에 의존해서 약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간이나 콩팥에 부담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성 피로로 인해서 만성 통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지만, 만성 통증을 컨트롤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지죠.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만성 염증이나 만성 피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통증은 너무 가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게 적극적이고 조기에 치료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외로 이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만성 피로라고요. 자, 만성 피로는 성격에서 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기 싫어하는 성격, 완벽주의 성격 자체가 만성 피로를 부르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주자.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편안해지기 위해서 저주 된다. 그 다음에 양보하자. 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줄을 서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좀 바쁜 것 같으면 양보를 한다든지.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약속 장소 꼭 빠듯하게 가지 말고 먼저 가가지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먼저 가서 기다려보세요. 그거 자체가 에너지에 굉장히 많은 전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집안 치우지 않는 것도. 물론 이제 집안이 너무 안 치우면 또 그것도 에너지를 갉아먹죠. 근데 가끔은 자기가 너무 완벽주의 성격이라고 하면 4가지는 뭐냐 하면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있지만, 자기가 저기서 손해본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저기서 망가진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함으로써 조급하지 않게 자기를 위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만성피로 극복하는 성격 개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식 생활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들을 너무 잡지 마세요. 약속 강박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최소화하고 잡은 약속은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십시오.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일과표에 반드시 휴식 시간을 배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뭐 잠을 좀 잔다든지, 낮잠 자는 시간, 빈둥빈둥 하는 시간. 그래서 일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빈둥빈둥 하면서 휴식하는 것도 자기 몸을 위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능동적으로 휴식하라는 거는 너무 피곤하고 난 다음에 쉬면 그 피로가 풀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피곤하기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휴식하라는 거고요. 정보 매체로부터 받는 어떤 스트레스나 부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쯤은 핸드폰을 꺼놓고 몇 시간 동안, 아니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SNS와 멀리 한다든지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성피로, 만성염증, 만성통증 이 3가지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